셀트리온 화요일 플러스 1.93% 상승, 제약은 마이너스 1.04%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셀트리온은 오늘 갭 상승으로 출발을 한 이후에 장중에 오르락 내리락이 심한 모습을 보였지만 막판에 힘을 발휘를 하면서 양봉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외국인들이 163억의 매수, 기관 투자가들이 6억의 매도를 보였습니다. 반면에 제약은 약세 분위기인데요. 외국인들은 800만원 매도, 기관들은 8억의 매도를 보였습니다. 셀트리온은 전일까지 저점을 확보를 한 다음에 오늘 다시 양봉의 모습을 보여주고 장중의 하락세를 보여주면서 갭을 메꿨다는 측면에서도 의미 있는 양봉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매도를 보였던 외국인들, 오늘은 매수로 반전인데요. 외국인들은 83,500주의 매수 우위, 기관 투자가들이 3,800주의 매도입니다. 금융 투자의 매도 규모가 컸습니다. 하지만 차익 거래를 통한 매도였기 때문에 단기적인 성격이 강하다고 보시면 되는 것이고요. 반면에 연기금의 매수는 전일보다는 증가하는 모습으로서 꾸준한 매수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한편 9월 누적으로 봤을 때는요, 외국인들이 9월 2일 첫날 매도가 워낙 많았잖아요. 그 이후 매수가 많아지면서 오늘까지 9월 누적으로 외국인들은 58,000주대의 매도 우위고요. 기관들도 64,000주대의 매도 우위 상태인데요. 그러나 추세를 봤을 때는 외국인이든 기관이든 매수로 반전될 가능성이 시간이 지날수록 높아진다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요.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것이고요. 하지만 시장 전반의 상황은 좋지 않았습니다. 어저께 밤에 미국 시장은 반등세가 나타났습니다. 다우는 1.20% 상승, 나스닥 역시 1.16% 상승세를 보이면서 낙폭이 저지되는 모습인데요. 우리 시장은 어저께 미리 양봉으로서 낙폭을 저지시켰습니다. 하지만 오늘 다시 음봉이 나오는 모습이죠. 아직은 양시장 모두 직전 저점, 8월 저점 때는 지키고 있는 상태이긴 하지만 불안한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지난 8월 초처럼 폭락만 없다면요, 바이오주들의 강세는 지속되면서 시장의 주도주 역할을 이어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한편 셀트리온은 어저께 신사업으로서 CDMO 사업을 이야기를 했잖아요. 1, 2, 3 공장을 합쳐서 25만 2천 리터의 규모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와는 별도로 추가적으로 공장을 세우겠다는 것이죠. CDMO 사업을 하기 위한 것이고, 이 공장은 연말까지 국내에 세울 것인지 미국에 세울 것인지 결정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미국에 세울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는 것이죠. 어저께 발표된 셀트리온의 신사업 CDMO 사업에 대해서 두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 상황이죠. 첫 번째로 신약 개발을 위한 캐시카우 현금 확보를 위해서는 CDMO 사업이 필요하다, 이런 관점에서 이야기인데요. 기사를 보시게 되면요, 일단 셀트리온의 넥스트 전략은 생산 능력 캐파 증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CDMO 사업을 다시 추진한다는 이야기인데요. 원래 셀트리온이 CMO로 출발을 했잖아요. 다시 또 추가적으로 CDMO를 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관련돼서 기사 내용을 더 보시면요, 셀트리온이 다시 CDMO에 발을 들이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이는 신약 개발을 염두에 둔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런 이야기고요. 신약 개발 자체가 천문학적 규모의 돈이 드는 하이리스크 영역이다. CDMO 사업을 활용을 해서 신약 개발에 필요한 안정적인 수익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CDMO 사업 자체가 앞으로 비전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앞으로의 CDMO 사업이 글로벌로 봤을 때도 확장될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죠. 그에 대해서도 60조 전망의 CDMO 시장이다. 셀트리온 등 대형 바이오주들이 참전한다, 이런 기사가 또한 나왔는데요. 그 핵심은요, 미국의 생물보안법에 따른 국내 CDMO 수혜 기대가 높아졌다, 이런 부분이죠. 주요 내용만 보시면요, 이번에 미국의 생물보안법은 중국의 바이오 기업과의 거래를 제한하는 내용이죠.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공급망 재편은 한국의 제약 바이오 산업에 기회가 될 것으로 조명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죠. 특히 CDMO 시장은요, 한국바이오협회의 자료에 따르면요, 작년에 우리 돈으로 27조 2천억의 시장이었는데 29년까지 가게 되면은요, 60조 7,500억 시장으로 성장할 전망이다. 그래서 CDMO 사업 자체가 비전이 있는 가운데서 여기에 한 가지 더 미국의 생물보안법으로 인해서
중국의 바이오 기업들이 퇴출될 가능성이라는 것이 핵심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바이오 쪽의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이 돼야 되잖아요. 여기에 셀트리온이 뛰어든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시적절하게 잘 선택을 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와 관련해서 어저께 삼성증권에서 나온 자료를 보시게 되면요. 미국의 생물보안법이란 것은요. 미국의 개인 DNA 데이터가 적대국의 바이오 기업의 무단 불법적 목적으로 공유될 가능성을 차단하는 것이 목적이다.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미국이 중국의 반도체 쪽을 거의 초토화시키듯이 이번에는 중국의 바이오 기업들을 초토화시키는 작업이 시작이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것이죠. 5개의 중국 기업을 특정을 했죠. 5개 바이오 기업하고는요. 계약 금지, 거래를 못하게 하는 것이죠. 이와 관련해서 9월 9일에서 13일 날 하원 전체 회의가 열렸는데요. 어젯밤에 바로 통과를 했습니다. 패스트 트랙으로 해서 신속하게 처리를 해버린 것이죠. 이에 따른 기대감이 오늘 삼성 바이오 쪽에 많이 작용을 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삼성증권의 자료를 조금 더 살펴보면요. 의미 있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먼저 중국에 이번에 금지된 기업 가운데 우리가 잘 아는 우시 쪽이 있잖아요. 우시앱텍과 우시바이오인데요. 요 두 회사는요. 미국의 대다수 바이오 기업들하고 일부 글로벌 제약사들이 협업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중국의 이 두 개 기업에서 생산해서 물량을 대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시행하게 되면요. 미국의 바이오 기업들이 공급이 안 되니까 문제가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2032년까지 유예 기간을 뒀습니다. 요 8년 기간 안에 미국의 바이오 기업들은 중국의 우시앱텍, 우시바이오 등 5개 중국 바이오 기업하고의 거래를 완전히 끊으라 유예 기간을 둔 것이죠. 그러면 아직 멀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요. 그렇지 않은 것이죠. 셀트리온 입장에서는 요 기간 동안 미국이든 한국이든 공장을 세워가지고 모든 준비, 셋업을 끝내놓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존에 이미 맡기고 있는 것 말고 앞으로 신규로 맡겨야 될 부분들은 당연히 우리나라라든가 유럽, 일본, 인도 등의 CMO나 CDMO 기업 쪽으로 가야 되겠죠. 이러한 공급망이 지금 재편되는 과정에 있다는 것이 중요한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이미 유럽의 론자는 수주 문의가 증가하고 있고요. 국내 기업들도 마찬가지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이 현재 중국의 우시앱텍하고 우시바이오가 작년까지 담당했던 공급 물량이요. 우리 돈으로 약 6조 5천억이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규모는 작년 이야기잖아요.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적으로 증가한다는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처럼요. 바이오 쪽도 앞으로는 CDMO가 상당히 중요해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역시도 아무나 할 수가 없는 것이잖아요. 기술력이 당연히 필요하기 때문인 것이죠. 기존의 CDMO를 하는 기업들 그리고 셀트리온 역시 기술력, 경험이 다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뛰어든다고 보시면 되는 것이고 셀트리온은 신규 공장을 국내보다는 미국에서 세울 가능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삼성증권의 자료를 조금 더 보시면요. 어저께 헬스케어 업종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를 했는데요. 그 내용 가운데서 셀트리온과 관련된 부분들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바이오시밀러 진펜트라 잘 팔릴 조건은 갖췄다. 그 다음에 진펜트라에 대한 일부 부정적인 의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첫 번째로 진펜트라의 약가가 비싸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IBD 시장에 최근 새롭게 출시된 신약이 있다는 것이죠. FB 쪽에 스카이리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라이릴리에 옴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쟁이 치열하다는 이야기고요. 세 번째로 부정적인 의견은 글로벌 제약사 대비해서 부족한 마케팅 파워 그리고 PBM과의 협상력 등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 세 가지 부정적인 의견에 대해서 삼성증권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당사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진펜트라의 미국 처방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 첫 번째, PBM 등재와 관련해서 이미 80% 시장을 커버를 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인플릭시맙의 SC 제형으로서 가격 인하 압력이 제한적이라는 측면이죠. 또한 SC 제형으로의 전환이 빠르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시장에서 매출 성장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처방 확대에 대한
명확한 근거만 확인된다면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박스권에 머물러 있는 기업 가치도 확장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죠. 4분기부터 처방이 본격화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진펜트라의 처방 확대, 즉 처방 수량 데이터가 나오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 이런 부분들이 나오면서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는 것은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거의 다 왔다 시기적으로. 물론 삼성증권에서는 4분기부터 처방이 본격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4분기가 바로 10월부터잖아요. 진펜트라에 대한 일부 우려심들이, 불확실성들이 확실성으로 바뀌게 되면 주가에는 더욱더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삼성증권은 25년에 대해서 새로운 신규 바이오시밀러 제품들이 나오고 그 효과가 기대가 되고, 또한 25년에는 진펜트라의 처방이 늘어나면서 수익 개선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삼성증권에서 전망치들을 내놨는데요. 셀트리온의 25년 실적에 대해서 4조 6,390억의 매출액을 예상을 했고요. 그리고 올해도 3조 8천억대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에는 영업이익률이 38.8%로 크게 올라가면서 합병에 따른 시너지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을 하는 것이고요. 진펜트라의 매출에 대해서도요. 2030년까지 좀 멀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가파른 성장세를 예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진펜트라 올해는 2610억이지만 내년에는 6730억, 26년에는 1조를 넘기는 것이죠. 반면에 임팩트라는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임팩트라의 매출이 줄어드는 속도보다는 진펜트라의 매출이 증가하는 속도가 훨씬 가파르고 규모도 더 크기 때문에 우려할 부분이 아니고요. 오히려 더 긍정적으로 봐야 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편 시장 전체적인 구도를 봤을 때 바이오 쪽에서 미국의 생물보안법 하원 통과로 인해 가지고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3.21% 상승을 보였고요. 셀트리온 역시 1.93%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반면에 유한양행은 소폭 상승 음봉으로 마감이 됐고 SK바이오팜은 소폭 약세를 보였습니다. 시가총액이 가장 큰 삼성바이오가 먼저 치고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 뒤를 이어서 셀트리온 역시 상승세로 이어갈 가능성은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길게 보는 관점에서는 시장의 컨센서스는 25만 7,500원입니다. 요것을 향해서 가는 구도인데요. 9월 월봉이 음봉의 몸통이 작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양봉으로 반전이 될 가능성 9월 하순으로 가면서 기대를 해보자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